68세, 연금도 있고 건강도 괜찮은데 이 삶이 행복이 맞나?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죠. 나는 이제 68살, 연금도 꼬박꼬박 들어오고 크게 아픈 데도 없는데 왜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을까? 인생의 3분의 2,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을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가 너무 길고 이제 뭐하지? 라는 고민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됩니다. 은퇴 준비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정년이 되고 한창 열심히 일하던 시절의 리듬에서 완전히 벗어나니 그 낯선 여유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과 건강을 챙겼다면 보통은 그럼 됐지, 더 바랄 게 뭐 있어? 라고 말하기 쉽지만 정작 당사자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결핍이 느껴지고 삶의 만족도가 예전만 못하다고 느낄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해요. 조금은 편안하게 옆집 어르신들과 수다 떨듯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상과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허탈감. 사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편하겠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좋아하는 취미나 마음껏 해야지라고 기대하면서 직장 생활을 견디곤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하루 종일 무엇이든 내가 주도적으로 찾아서 해야 한다는 게 의외로 어렵습니다. 특히 60대 후반이 되면 체력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지만 과거처럼 막무가내로 무언가 도전하기에는 좀 망설여질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나 역할도 많이 줄어들어 자꾸 소극적으로 변하기 쉽지요. 마음 한편에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쓸모가 있을까? 하는 막연한 의문이 생깁니다. 결국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단순히 돈과 건강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또 다른 공백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의미와 목적이라는 녀석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무언가를 이뤄가고 있구나, 사회나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느낌이 줄어들면 의욕도 줄고 우울감도 생길 수 있어요. 2. 사례 1. 김 선생님 다시 교단에 서다. 첫 번째 사례로 68세의 김 선생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 선생님은 교사로 재직하시다가 63세에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하고 얼마간은 너무 즐거웠대요. 친구들 만나서 당구도 치고 여행도 가고 그런데 그것도 잠시 1년쯤 지나니 허무함이 몰려왔답니다. 어디 가면 내가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아무도 나를 그렇게 불러주지 않아. 김 선생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동안 집에서 TV만 보며 지내셨는데 마음은 갈수록 침울해지고 몸도 한없이 처지더랍니다. 우연히 지역 복지관에서 노인문에 교육교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조금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지원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뭐 잘하겠어 했지만 막상 학생들을 만나니 예전 교단에서 느꼈던 가슴 뛰는 교육의 보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복지관에서는 한글을 배우고 싶은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김 선생님처럼 경험 많고 열정 있는 분이 가르쳐 주니까 배우는 분들도 참 즐거워했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김 선생님도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매주 정해진 요일에 수업을 하면서 생활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죠. 이런 식으로 은퇴 후의 공백을 다른 방식의 일로 채우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물론 유급이든 무급이든 선택은 자유지만 내가 평생 쌓아 올린 경험과 지식을 다시 살려보는 것이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죠. 3. 사례 2. 간호사, 동네 건강지킴이가 되다. 두 번째 사례는 이 간호사님 이야기예요. 병원 간호사로 오래 일하시다가 퇴직하고 나름 적지 않은 연금과 퇴직금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쉬면서 손주나 보면서 살자고 작정했는데 정작 손주는 주말에만 잠깐씩 봐주고 평일은 시간이 너무 남더라는 거예요. 한날은 동네 경로당에서 고혈압, 당뇨 등 기초 건강 체크를 해주는 봉사를 한번 해볼 기회가 생겼대요. 반신반의로 참여해봤는데 어르신들이 간호사 선생님이 한 번 더 오셨으면 좋겠다고 엄청 반가워하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랍니다. 거기서 이 간호사님은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라고 생각했던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아, 내가 60대 후반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라고 깨달았죠. 그 뒤로는 한 달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동네 주민센터나
경로당에 가서 혈압 혈당 측정과 간단한 건강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봉사 시간은 길지 않지만 그 덕분에 삶에 큰 만족감을 느끼신다고 하네요. 정년 후 봉사활동이 정말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봉사는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고 오히려 평소 내가 해왔던 일과 경험이 결합되면 더 자연스럽고 효과도 크죠. 4. 사례 3 박씨 소일거리 창업의 도전. 세 번째로는 박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씨는 공무원으로 꽤 오래 일하시다가 65세에 퇴직하고 나서 처음에는 여행도 많이 다니셨다고 해요. 문제는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나자 이제 여행도 그만큼 자주 갈 수도 없고 아침에 눈 떠서 오늘도 또 뭘 해야 하나라는 고민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집 근처 작은 가게가 임대 나온 걸 보고 내가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던 찻집이라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주변에서는 반대도 했습니다. 이 나이에 왜 괜히 힘들게 돈 쓰냐고 말이죠. 하지만 박 씨는 큰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만날 사람도 생기고 하루가 바빠지는 곳을 만들고 싶었대요. 어렵사리 계약하고 인테리어도 직접 신경 쓰고 자그마한 찻집을 열었더니 동네 사람들 하나둘씩 찾아오면서 작은 모임 장소가 됐습니다. 물론 수익 면에서는 택도 없고 오히려 가게 운영비가 버거울 때도 있다지만 박 씨는 그래도 삶이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다고 말씀하세요. 아침부터 준비할 게 있고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재밌고 그 작은 공간을 꾸려 나가는 데서 나도 아직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5. 의미와 즐거움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 사람마다 은퇴 후 삶에 대한 시각과 필요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제 진짜 쉬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더 보내고 싶다는 분이 있고 또 누군가는 아직까지도 일하고 싶다. 내가 즐겁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분이 있죠.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알아채는 거예요. 이미 60년 넘게 살아왔으니 이젠 좀 여유롭게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도 필요합니다.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봉사가 될 수도 있고 작은 규모로나마 내 사업을 해볼 수도 있고요. 너무 흑백 논리로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일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거야 라고 자책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쉬어야만 행복해라는 공식도 없습니다. 대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래, 오늘 이거 해볼까? 하는 설렘 한 스푼, 누군가와 만나 대화도 나눠보고 남을 도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한 스푼, 그런 것들이 쌓여서 하루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6.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가? 68세가 되어도 심지어 70세가 넘어도 새로운 도전은 가능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이미 은퇴 후 생활에 잘 적응하셔서 날마다 크고 작은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혹여나 마음 한편이 공허하고 이제는 다 끝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신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세 분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꼭 돈이 되어야만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꼭 누구나 대단한 재능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며 골목길 환경미화에 참여할 수도 있고 손재주가 좋다면 어린이들을 위한 소소한 만들기 교실을 열 수도 있죠. 또는 소일거리라도 찾고 싶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재미 삼아 부업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7. 마무리 당신의 68세 아직 현재 진행형. 우리가 은퇴 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언제까지나 배우고 나누고 즐길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사실 은퇴 이후에도 삶은 계속되고 그 시간은 절대 짧지 않아요. 어느덧 68세가 됐더라도 인생의 2막 혹은 3막을 어떻게 채워갈지는 바로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어요. 이제는 어쩌면 일과 생계의 압박에서 다소 해방된 상태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만큼 더 내 진짜 행복을 위해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소소한 목표를 설정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루에 작은 계획을 적어두고 그걸 하나하나 이뤄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공허함은 희미해지고 아직 할 일이 많구나 하는 기대감이 솟아날 겁니다. 우리 모두 이 나이에 뭘이 아니라 이 나이니까 가능한 것들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길 응원합니다. 건강도 있고 연금도 있다면
그건 안전망이자 도약판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발을 떼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68세, 아직도 내 삶은 현재 진행형이다.